이 참 저는 진짜 정말 이런 사건은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지만 정말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자매가 새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매들이 성인이 되면서 2018년에 독립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두 자매가 주말엔 집에 자주 왔었대요. 지난해 8월에 둘째가 충격적인 걸 집에서 발견한 건데요. 새 아버지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가 우연히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 그리고 동영상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두 장이 아니고요. 무려 500장이 넘는 불법 촬영물들이 있었는데요. 500~600장은 너무 병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아버지의 노트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붓 아버지, 새아버지라고 참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야 되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이 남성이라고 할게요. 이 남성 그러면은 그 자신의 의붓 딸들을 집으로 유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범행을 지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딸들이 독립을 했는데 집에 이제 주말이나 뭐 밥을 같이 먹자, 좀 집에 좀 같이 지내자, 주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머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 첫째 딸 또 딸들이 이 집에 방문했고요. 화장실에 그런 어떤 사진을 찍는 게 발견이 됐던 거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견했던 딸 입장에서는 매우 놀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뭐가 됐든 친아버지는 아니어도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얘들아 뭐 주말에 같이 식사를 하게 집으로 오렴. 이러면은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의심을 안 하죠.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변태성욕, 이 변태성욕자면서 추한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마 말했듯이 몰카를 설치한 다음에 큰딸하고 막내딸을 이제 자고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다정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히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에서 자고하라고 할 때부터 몰카를 설치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500장, 600장 나왔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치사한 변태 성역자로 저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막내딸의 신고로 경찰이 집안을 수색을 했는데 자, 결국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 그러니까 욕실, 칫솔통에 웬 만년필이 있더라, 소장님. 네, 그러니까요. 만년필 불법 카메라를 화장실에 이제 샤워하는 게 잘 보일 만한 각도로 딱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보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칫솔에 웬 만년필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가족이 여러 명이 사는 가족에는 집에 있는 뭐를 의심하지 잘 않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뭐 우리 아빠가 그냥 만년필 놨나 엄마가 만년필 놨나 잘못 꽂았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잘 보니까 불법 카메라 만년필이 그 화장실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 삭제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남성 의붓 아버지라 불리던 이자가 이 자기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사진을 유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은 유포를 해서 자매들을 협박할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라 거의 범죄자랑 함께 산 건데요. 막내딸은 이 남성과 친척이 통화를 했고 그 친척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새 아버지가 애초에 유포를 하려고 이렇게 불법 촬영물을 찍었던 거였고 언니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촬영물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걸 전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불법 촬영만 한 게 아니고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새 아버지를 불법 촬영 혐의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2017년과 2018년에요. 두 딸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자고 있는데 이 남성이 다리를 만졌고 둘째 딸은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 이렇게 전했고요. 언니도 마찬가지로 자고 있을 때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 남성 변명이 정말 황당합니다. 너무 예뻐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참.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 자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 남성에 대해 이자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가족 간의 성범죄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폭법상의 불법 촬영죄, 유포를 목적으로 했던 이 강하게 처벌받을 범죄를 좀 저질렀는데 이 사실은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인데 지금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들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는 겁니다. 최초 단계가 경찰인데 경찰 자체가 신청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 구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감옥 갔다 오면 다 죽이겠다. 아하, 이렇게 참. 2차 가해 협박 피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이 같이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분리 조치가 영장을 통해서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결국 이제 초범이었다. 초범이었다는 게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처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초범을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 처음 했던 게 아니고 수백 장을 지금 찍었다고 하죠. 그게 지금 걸린 거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맞는데 수사기관에서 조금 기계적으로 인정했고 초범이고 첫 번째 범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경찰이 저렇게 했는데 검찰이 추가 보강 수사를 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청구를 구속시켰죠. 했죠. 경찰에서 받은 그 증거물 하고 피해자는 불구속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영상을 복제한 것 같아요. 복제한 거 해가지고 추가 범죄를 밝혔고 또 강제추행죄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발부받았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1심죄 아마 다음 달 13일에 이제 재심이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검찰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했던 거고 첫 번째 사항 경찰에서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한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저 따님들이 소장님께 상담을 네. 요청하면 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느낄 필요가 없고 또 이 아버지는 이 딸들을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유포를 하겠다는 것은 범죄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나 혼란을 하는 버리고 그냥 가해자 대 피해자로 상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